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17강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방법을 모두 다 배우셨어요. 따라서 어떤 형태의 1차 방정식이든 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풀고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배우시게 되는 활용은 문장 형태의 문제를 읽고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신 후 식을 세우셔서 해를 구하시는 걸 의미하는데, 아시겠지만 벌써 들어도 이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. 그뿐만 아니라 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고 종류가 많습니다. 어려운 것도 많고요. 따라서 오늘부터 3차 시에 걸쳐서 좀 어렵거나 까다로운 유형을 선별해서 좀 끊어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식 세우는 공부, 또 문제 푸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시간은 일단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는 요령부터 기본적으로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. 일단 우리는 1차 방정식이에요. 따라서 X 미지수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1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것을 X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미지수의 결정은 물어보는 것이 X예요. 그럼 물어보는 건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많은 유형에서 미지수가 X 이외에 또 다른 미지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럴 때 또 다른 미지수를 무엇으로 놔야 되는지 몰라서 식을 못 세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자, 또 다른 미지수는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, 또 다른 미지수는 어떻게 식을 세워야 한다? X에 대한 식이다. X랑 어떤 관계가 있도록 X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하나가 X일 때, 물어보는 게 X일 때 또 다른 미지수는 X 더하기 1이라든가 또는 10 빼기 X라든가 이렇게 X를 포함한 식으로 또 다른 미지수를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, 어쨌건 미지수가 하나인 경우는 X, 그런데 그 물어보는 거 X 외에 또 다른 미지수가 있을 때는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미지수를 표현해야 된다. 기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장도 끊어 읽으셔야 되는데, 자,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그냥 쭉 읽으시면 당연히 식을 세우실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 주셔야 되는데, 어디서 끊는다? 은는이가 하면 주어죠, 주어. 은는이가 하면 서까지 일단 문장을 끊으시면 그 부분이 좌변이 되는데, 당연히 그 좌변의 식은 뭐예요? X에 대해서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의 형태로 식이 세워지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좌변은 거기까지 끊어서 세우시고, 그 다음에 는, 어디에 는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 은는이 가면 다음에 식 세우고 는입니다. 그 이후의 문장들은 전부 다 우변에 세우시면 되고, 마찬가지죠. 상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식이라는 건 결국 X를 포함한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중에 무엇인가 하나로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데, 자, 여기서 문장을 끊어서 식을 세우시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못 세우시겠죠. 그래서 필요한 공식도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,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필요한 공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유형별로 문제를 제가 설명하고 문제 풀 때 그때그때 필요한 공식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곧 필요한 공식은 꼭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써놨고요. 그래서 이제 세우신 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좀 말은 좀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유형별로 좀 끊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은 자,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식을 못 세우겠다라는 유형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식의 표현인데, 일단 처음엔 연속하는 세의 자연수예요. 연속하는 세의 자연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, 2, 3, 5, 6, 7, 10, 11, 12 이렇게 세 숫자가 연속해 있는, 연달아 있는 세 자연수를 의미하고요. 이럴 때에는 식을 가운데 있는, 일반적으로 가운데 숫자를 X로 놓으시게 되면 하나씩 차이가 나잖아요. 1, 2, 3. 그러니까 앞에 수는 X 빼기 1, 뒤에 수는 X 더하기 1.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입니다. 물어보는 게 물론 가운데 수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요 경우는 가운데 수를 X로 놓는 게 조금 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. 만약에 나는 꼭 물어보는 걸 X로 놓겠다라고 하면은, 자, 제일 작은 수를 물어봤어. 그렇죠? 제일 작은 수를 물어봐서 난 제일 작은 수 X로 놓으면
또 다른 미지수들은 x 더하기 1 하나씩 커지면 되죠. x 더하기 2. 또 가장 큰 수를 나는 구하라고 해서 이걸 x로 놨어. 그럼 그 앞에 숫자 하나씩 줄여서 x 빼기 1, x 빼기 2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문제 유형은 요 유형은 쉽습니다. 요 표현만 할 줄 아시면 문제 유형은 어렵지 않아요. 세 자연수의 합이 뭐 만약에 20이다. 그럼 그대로 그냥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은 20. 세 자연수의 합은 20이다. 이렇게 식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홀수와 짝수도 있는데요. 자, 홀수 짝수니까 연속한 세수니까 1, 4, 5 또는 2, 4, 6처럼 홀수 짝수가 연달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수 x를 기준으로 몇 개씩 차이다? 홀수 짝수 똑같이 2개씩 차이가 나죠. 그렇죠? 1, 4, 5니까 그럼 앞에 건 x 빼기 2, 뒤에 건 x 플러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은 가운데 수를 x로 놓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는 게 가장 작은 수거나 물어보는 가장 큰 수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죠. 가장 작으면 2개씩 커지고 가장 큰 수가 x면 2개씩 작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. 뭐 이것 또한 이 표현만 할 줄 아시면 어렵지 않게 식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가장 큰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. 가장 큰 수의 2배는 가장 큰 수의 2배는 그럼 2 가로 x 더하기 2죠. 가장 큰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의 나머지 두 수와 같다.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. 이건 조금 말이 안 되긴 한데 이렇게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. 이렇게 가장 큰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.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일단 식세우는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이 이제 두 자리 자연수예요.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건 10의 자리, 1의 자리가 있는 숫자를 의미하므로 우리가 1학년 때 앞에서 문자식에서 두 자리 자연수 표현하는 식 배우셨는데요. 자, 10의 자리가 x면 우리는 그 10의 자리를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10의 자리가 x, 1의 자리가 y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로 표현을 한다. 기억해 주셔요. 자, 10의 자리가 x, x는 10의 자리다 라는 얘기죠. 이 표현이 플러스 y. 따라서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5면 살짝 지워졌네요. 자, 10의 자리가 x, 1의 자리가 5면 10x 더하기 5로 표현을 해라.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x. 이 경우는 뭐예요?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이 되겠죠.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50 플러스 x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문제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10의 자리가 x, 1의 자리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.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50 플러스 x는 바꾸면 은는 이가면 좌변입니다. 따라서 반드시 문장 바꾸면 처음 수의 2배다. 10x 더하기 5 처음 수의 2배다. 뭐뭐의 2배 그럼 2 가로 열고 뭐뭐의 3배 그럼 3 쓰고 가로 열고 쓰라는 뜻이에요. 이것도 요령입니다. 그래서 자, 처음 유형은 1의 자리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. 1의 자리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. 이게 처음 수죠.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바꾼 수는 은는이 가면 처음 수의 2배이다.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조금 위에 거보다 어려워하는데요. 한 두세 번 연습하시면 이것도 쉽게 식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. 표현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쉬운 유형은 또 쉽긴 하지만 도형의 둘레 넓이 문제도 많이 나와서 공식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. 직사각형의 둘레 다 아시는 공식이죠.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를 해달라.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. 너무 쉽죠. 자,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둘레 한 변에 4배다. 4 곱하기 a다. 이렇게 공식 도형은 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레 넓이 내는 공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가격 문제예요. 물건값 문제예요. 이 가격과 물건값 문제는 어려워하실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식을 아주 못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뭐냐면 한계값을 계산하시고 거기에 개수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유형에서 식을 잘 못 세우시는 이유는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미지수가 x고 또 다른 미지수가 존재하는 유형이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사과랑 배랑 10개를 샀다. 500원짜리 사과, 간단히 한번 볼게요. 500원짜리 사과, 600원짜리 배 10개를 5,000원 주고 샀다.
자, 이런 문제예요. 자, 그러면 사과가 몇 개입니까? 라고 물어봐요. 그럼 사과가 x거든요. 사과가 x. 자, 사과가 x예요. 사과가. 자, 그런데 배도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. 이게 바로 대표적인 유형인데요. 자, 합쳐서 10개를 샀기 때문에 사과가 x면 배는 10 빼기 x만큼 산 거죠. 10 빼기 x개를 산 거예요. 요 표현을 잘 그렇게 못하셔서 이 식을 못 세워서 물건값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. 자, 이 이후에는 식 세우시겠죠. 500원짜리 x, 600원짜리 10 빼기 x개를 사서 5,000원이다. 이렇게 간단히 식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. 이 물건값 문제는 한계값 곱하기 개수 공식도 중요하지만 미지수 하나와 또 다른 미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좀 유형을 좀 풀어보셔서 연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 식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과 그 다음에 좀 쉽지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별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